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부질없는 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지금 생각해도 시간과 노력이 참 아깝고 정말 한심했다. 이런 기억 없으세요, 여러분? 저도 많아요. 시간이 이제 많이 또 앞으로 이제 흐르고 나면 지금의 어떤 일에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왜 했을까? 이런 거에 어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체크를 해놔야 또다시 반복하는 잘못을 좀 덜 저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 인생에서 적당한 때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마음고생을 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거에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적당한 때를 내가 기다리고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죠? 마음고생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집에 어떤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만둔 케이스예요.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이제 일을 다시 해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작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번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그런 걸 이게 정말 진득하니 이제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 찾아내고 좀 기다려줬으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막 무조건 빨리 일을, 평생 이제 일 중독증으로 거의 살았으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있으니까 거의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는 내 상황이 못 견디겠어서, 진짜 그때 명함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명함부터. 그래서 막 제안서 쓰고, 막 명함부터 만들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명함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고생 안 해도 됐는데 천천히 나 자신을 좀 달래가면서 뭐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됐었는데 그렇게 섣부르게 만든 제안서가 무슨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제 힘만 뺀 거지. 이제 그 리젝트하는 사람들한테는 괜히 또 그때는 또 막 서운하고 상처 입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책 쓰고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됐을 때도 또 이제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뭔가 하면 책은 잘 팔렸어요. 책은 잘 팔렸는데 강연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인맥을 막 동원해서 이제 강연을 어떻게 좀 이렇게 내가 강연을 하는 이제 일을 시작을 했으니 나한테 의뢰를 해라 이런 거를 또 막 이제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강연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강연이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도 그 강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프로페셔널할 어떤 그런 연습할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섣부르게 너무 빨리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튜브로 이제 성장하는 만큼 강연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였는데 그때는 너무 성급했다. 그때 만약에 강연이 많이 들어온들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게끔 했었겠냐고요. 설이 걷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어리석었어요. 때를 기다리라는 말은요, 무조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나의 실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으면서 초조해 보지 말고 오는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가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죠. 어설픈 주제에 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괜히 헛발질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런 게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질없는 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잘하고 있다면 그렇게 마음으로 동동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부질없어요. 때가 무르익으면 그 기회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막 초조해하는 거, 이거 정말 부질없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계시면 내가 열심히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자, 진급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내가 원하는 뭔가 지금 뭐 자영업자인데 매출이 안 나오거나 브랜드가 크지 못한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대단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니까 기다리면 돼 라고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질없는 거 뭘까요? 남의 인생 주목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시선을 이제 막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머리를 했어요. 근데 머리가 나는 이번 머리 괜찮은데 옮긴 그 미용실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딱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예쁘다고 안 하는 거예요. 뭐 머리를 왜 그렇게 했어? 막 거의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면 내가 마음에 들었더라도 그 다음 어느 날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가서 머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 행동 자체를 타인 위주로 하는 거죠. 정말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남의 기준, 남이 좋다고 하는 걸로 나를 바꾸는 거. 대표적인 부질없는 짓이고요. 또 이제 남을 이제 의식하고 남의 인생에 주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관계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인맥들, 그런 사람들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막 이제 윗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받는 방법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인간관계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특히 참 나하고 안 맞는데 함께 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랑 내가 뭐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제 남이라는 어떤 그 타인에 대해서 별반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람들 위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일은 좋은 에너지로만 쓰셔야 됩니다. 너무 부럽다. 얼마나 좋니? 잘 됐다. 너무 부러워. 이렇게 하는 거 축하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부러워하는 것도 이제 내가 좋은 에너지로 쓰려면 부러워하는 아이템, 종류를 좀 가리셔야 돼요. 내가 부러워해서 닮으려고 노력해서 내가 따라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부러워하셔야 돼요. 근데 부러워만 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토익을 800점 이상 맞으면 회사에서 가산점이 있어서 진급에 대단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막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말고 뭐 지지부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동료가 그걸 매일 학원을 다니면서 그걸 해냈어요. 유리해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 어때요? 부러워하고 질투해야죠. 언제 그렇게 공부를 했어? 새벽에 그렇게 공부한다는 소리도 안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점수를 많이 올린 거야? 너무 부럽다. 이건 뭐예요? 나도 따라해서 나도 그런 점수를 가져야지. 이게 좋은 기폭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 애가 이번에 과학고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다들 막 축하했어요. 어쩜 그렇게 야 영재니? 막 이러면서 축하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공부를 못해. 그러면 그걸 부러워하고 질투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고 공부를 향한 그 아이의 인생이 있고 우리 집 아이는 우리 집 아이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의 인생이 있는 거죠. 과학고 가는 그 집 아이가 내 아이보다 우월하다는 거는 뭘 근거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속상해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아이템을 좀 가려면서 좀 지혜롭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거 중요해요. 자, 또 시간 지나고 보면 정말 부질없다고 생각되는 거. 세 번째 뭔가 하면요.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정말 필요할 때만 쓰겠다는 전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마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체력이 떨어지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 그러면 더욱더 전략적으로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아주 필요한 데만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최대한 줄일수록 우리는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나간 일,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거. 지나간 일을 막 곱씹어요. 이제 이직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연봉이 더 좋고 여기가 더 좋은 회사라고 판단이 돼서 이직했어요. 이직에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건 너무 살벌한 거예요. 너무 개인적이고 예전에 그 훈훈했던 그 회사의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견디다 이게 안 맞는구나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리를 못 잡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죠. 직장인들은. 그러면서 계속 이직했던 걸 후회해요.
그때 잘못 판단해서 내가 인생이 꼬였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후회하고 곱씹을수록 더 손해예요, 여러분. 부질없는 일이죠. 이미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가 정말 그야말로 하드코어, 완전히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내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훈련이 된 거야. 나는 좋은 자양분으로 이제 내가 좋은 인생의 자양분으로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후회될 만한 일이 있다. 그게 근데 100% 그렇게 낭비된 일이고 잘못된 일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제 이 회사에서 내가 못 견디고 물론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심한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디 직장을 다시 들어가든 나는 사람 때문에는 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어. 이게 내가 얻은 성과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 쓸데없이 후회만 곱씹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계속 채우는 일은 스탑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과 오늘은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인데 우리가 그 부질없는 일을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부질없다고 후회되는 일은 지금부터 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